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6분 23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수요일장 마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들 살펴봐야 되겠죠. 라이브 매매타임 2부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고 또 아래 나가는 번호를 통해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놓치지 말고 알차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큰 변동성 없이 지금 보합권 부근에서 위아래로 소폭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364.55포인트입니다. 좀 전 시간대 30분 전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4포인트 정도 하락이고요. 0.17% 하락입니다.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357.09포인트부터 2368.71포인트까지 상승한 뒤에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다가 현재 다시금 하락 쪽으로 내려왔는데 하락폭이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5포인트 정도에서 보합권,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개인이 월요일장이어서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588억 원 외국인 사고요. 개인이 909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2016억 원을 팔면서 지수 상승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5.81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 660선도 넘어섰고요. 670선에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책적 수혜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적인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흐름 역시나 월요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게 가고 있고요. 일종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낙폭을 줄여가면서 올라왔고요. 현재는 또 상승폭도 키워가면서 666포인트 정도까지 오늘의 고점 형성을 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외국인만 삽니다. 외국인이 353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개인 팝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이 257억 원 팔고 기관이 35억 원 팝니다. 외국인은 353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4원 40점 상승하면서 1120원대 다시 회복을 했고요. 1122원 7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기 검색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지금 화면에 흐르고 있는데요. 카카오, STX중공업,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현대차까지 5종목입니다. 자, 카카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기대감도 있고요. 광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10만원 가볍게 넘어섰고요. 그 이후에 11만원대를 향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넷은행 출범이나 투자 심리 개선 긍정적인 요인들도 앞으로 또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강하게 좀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많은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STX중공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TX중공업 오늘 이제 보합권인데요. 하락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가는 8,330원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오늘 일단은 상승과 하락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각 이야기가 나왔고요. 신일광채그룹 인수 본격화됐다고 해서 오늘 장 초반 상승을 했는데 이내 다시금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참 종잡기 힘든 주식이다라고 STX중공업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흐름 좋습니다. 98,800원대까지. 장중 고점은 99,500원. 10만원에 이제 바짝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회계감리 이슈가 해소되고요. 글로벌 시장 확대 전망까지 나오고 록시마, 트록시마가 지금 시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대장주로서의 힘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LG디스플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연일 잘 나갑니다.
오늘도 5% 급등이 나오면서 35,700원까지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목표가로 제시한 36,000원까지 300원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 10조 원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OLED 매출 증가 전망, OLED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밀려가고 있는 증설 소식까지 나타나면서 LG 디스플레이 향후에 더욱더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는 15만 9,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1.24% 하락이고요. 오늘 장중고가는 16만원, 저가는 15만 7천원입니다. 노조 단체 협상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이제 밤이죠. 11차 단체 교섭 협상이 예정돼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잘 풀려야 일단은 주가의 회복 기미가 다시금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6위는 W게임즈, SD생명공학, 명문제약, KD건설, 하나투어까지 5종목입니다. W게임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소셜카지노 미디어 업체를 지금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DDI 인수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장중에 62,000원, 6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6만원 안착하는 모습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생명공학 소식인데요. 중국 진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이 중국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고요. 오늘 장중고가는 16,250원대까지 상한가에 근접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우상향 강하게 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생명공학에 이어서 보실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오늘도 명문제약 상승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윗꼬리 달고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고가보다는 지금 900원 이상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인 명문제약 계속해서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KD건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KD건설 오늘 17% 현재도 상승이고요. 340원대까지 상한가 부분까지 진입하기도 했던 KD건설입니다. 거래소 상장 적격 심사 대상 제외에 지금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KD건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엿새째 지금 상승이고요. 단기 투자 매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황금 휴일들이 쭉 있었고요. 올 또 추석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1.77% 현재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고가 오늘도 찍은 상황입니다. 2시 43분 49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급등주 눌림목 맥잡기의 강자 박남열. 자,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오늘장 내일장이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매수하신 혹은 매수하시고자 하는 종목들에 대한 문자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에 지문상 대리와 함께하고요.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문상 대리부터 바로 5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오늘 처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인터로조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을 조금 교체를 했는데요. 처음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회용 렌즈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이 컬러 렌즈를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미용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클라렌이라는 회사에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트로조 같은 경우가 수지를 모델로 삼아서 수지 그레이라는 그 컬러 렌즈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판매량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적도 실적이지만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도 일정 부분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리미엄을 줄 만한 합당한 회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요. 지금 현재 구간이 사실은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120주선에 대한 딱 정확하게 지지선을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마지노선 구간이고 일정 부분의 어떤 지지 라인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바닥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한 3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가 3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화장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아름다운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봤을 때는 그리 좀 문제가 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20일 이동평균선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의 조금은 쉬는 타이밍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장품 업종에서도 제일 탑픽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14배 정도 수준밖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자회사 더셈 인터내셔널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주목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고 현저가 2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DHP 코리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재미없는 주식이다. 그런데 정직한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의 어떤 재료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꾸준한 성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흔히들 얘기를 하는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모멘텀으로는 삼천당 제약과의 어떠한 관련성을 통해서 EU GMP 허가가 날 경우에는 모 회사와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매출 성장이 다시 한번 퀀텀 점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인공눈물 시장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프리미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인터로조 설명을 드릴 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도 올해 하반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시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이 나쁜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실적은 시젠이 사상 최고치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환율적인 부분만 좀 제외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외 파트너사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국내 영업의 정상화, 마지막으로 2년 전에 체결했었던 벡톤 디킨슨 그리고 퀴아젠, 이러한 글로벌 기업과의 ODM 계약이 올해 3분기부터가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단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조금 매수하시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꼭 봐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시세가 좀 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시장에서 그동안 밸류에이션 4배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었던 요인은 LCD냐 OLED냐 여기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번 주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일정 부분의 P10 파주 P10 라인을 OLED로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LCD 라인도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사실은 영업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 연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전히 LCD랑 OLED, 특히 OLED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좀 많은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지고 있으시면 일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들고 있기보다는 조금 정리를 해나가는 측면도 좋다라고 LG 디스플레이 들어봤습니다. 5종목 가봤고요. 박남열 부장의 5종목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솔본을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솔본은 이 시월 통해서 여러 번 좀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 드디어 박스권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에 좀 들어갔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그 YG너스에 대한 지분 16.99%를 보유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 챗봇 IT 출시와 함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동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눌림목이 발생할 때 현재가에서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500원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엑셈인데요. 엑셈도 인공지능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발생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동종목은 좀 1분기가 상당히 좀 영업이익이 14억 정도 적자났고 당기순이 25억 정도, 21억 정도 적자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매매 한번 접근해보자 말씀드리고요. 단기 능하심만 현재까지 가능해보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300원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KMW인데요. KMW는 5G 모멘텀 기대감에 의해서 좀 계획적으로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동사는 5G에서는 소형 기지국 장비, RRH에 대한 어떤 수요와 스몰셀 수요에 대한 증가가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 되면서 올라가는 형국이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KMW는 매수가를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일부분 좀 접근해보고요. 눌림이 발생할 때 한 번 더 접근해보자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2만원, 손절가 13,3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번째 라이트론인데요. 라이트론도 역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5G에 대한 수주기 대금 살아있는데 라이트론은 공식적으로 자회사가 HFR이죠. 자회사가 5G 선정기업으로 선정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4G보다 5G의 인프라에 들어가는 소재, 콜드 강모듈이라 해가지고 라이트론 자체에서만 생성됩니다. 통신 중기기 부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4G보다 5G 인프라 구축할 때 4배 정도 수요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 앵커에 의한 강통신 모듈 수주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60억 정도 규모고요. 이 계상은 실적이 2분기에 실적 반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GKL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한 바 있는데 최근 한 달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좀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종가까지 공략해 보시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6,200원 제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듀얼 카메라에 대한 어떤 공급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양호해지고, 그래서, 이번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동사는 보유관 좀 유의하시고요. 신규 매수자들은 눌림목이 발생할 때만 접근해 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10만원, 손절가 7만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예, 지금 매수 포착 타이밍 왔다고 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갑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저 효성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지금 3.29% 17만 2,500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다고 해서 부담을 가질 건 아니라 우리 물량 부담 없고 또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최근에 얘기 나왔었던 이 효성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최근에 효성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들 주가가 많이 좀 탄탄해지고 있는데, 이런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사업 부분별 실적이 좀 안정화
되는 구조로 좀 가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효성의 주가의 상승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예상이 되니까 주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주회사에 대한 전환 부분은 효성에 계속 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이 효성이 섬유 부분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 이 지금 섬유 부분 쪽에서의 스판덱스 같은 경우가 이 수요가 많이 견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의 공급 증설 물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축소되면서 스프레드 개선 취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위 업체인 스판덱스 1위 업체인 효성은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산업자재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 베트남의 쪽에 증설이 좀 완료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부분에 이 산업자재 부분 쪽에서의 이 증설의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섬유 부분, 또 산업자재 부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짧게 말씀드린 화학 부분까지도 이 올해 증설 효과가 분명히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현재 가격 매수해도 괜찮다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17만원, 목표가는 18만 5천원, 손절가는 16만원 말씀드립니다. 네, 효성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량 부담 없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시점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KPTV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일정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문상 대리의 종목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종근당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로 하나 좀 띄워주시면 제가 왜 제약바이오를 좀 담아야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유가가 좀 빠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높은 고평가 메리트 좀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IT 관련주들 특히 글로벌 증시로 보게 되면은 퀄컴이라던가 이러한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조금은 좀 눌림이 줬었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업종들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뱅가드 헬스케어 ETF인데 전체적인 부분이 사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좀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행적인 지표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다시 한 번에 좀 2015년도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종근당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을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미보다는 종근당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매출이랑 영업이 결국은 실적은 일단 뒷받침돼야 되고 그 두 번째가 사실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거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들, 악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적자 전환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머크사와의 도입 신약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작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나 올해 이제 바이오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CKD510이나 516 같은 경우는 호주 임상 2상 그리고 3상까지 좀 놓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0.3%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관건인데 저는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홀드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잠깐 설명을 드렸을 때 같이 세트로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주 P10 라인에서 OLED냐 LCD냐 어떤 라인이 좀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주성 엔지니어링의 증착 장비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LG 디스플레이 갈 때 같이 갔었던 이유가 바로 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는 주가는 좀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되 전부 다 매도는 하지 마시고 조금은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좀 가지고 가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다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좀 강력하게 좀 W게임즈 다음의 종목으로 좀 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신사업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파티게임즈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에 파티게임즈를 통해서 한 800억 정도의 자금이 좀 들어올 예정인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M&A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이 게임 산업 내에서 수직 계열화를 하려는 그러한 그림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 빠지는 부분은 실적이라기보다는 CB 오버행에 대한 조금 단기적인 이벤트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부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뭐 저는 제시는 안 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2만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마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적인 좀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유통 주식들은 저는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형 유통주들 중에서도 가장 탑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해 그 카펙스 투자가 거의 이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서도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됐었던 부분이 환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강력한 좀 수익성 개선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KTB 투자증권에서 TP 한 95,000원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갔는데요. 지금 뭐 오늘 장중에 뭐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결국은 실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1,200억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환율만 조금 올라가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영업 외 수익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번 달에 6월 달에 6월 1일 날 DDI 더블다운 카지노 인수가 마무리가 됐고 딜클로징이 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 3분기부터가 연결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8만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부터 W게임즈까지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박남일 부장 연결해서 또 5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요. 부장님, 이번엔 어떤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렌텍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렌텍은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빅스비에 대한 결합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데요. 구글의 그 증강현실용 스마트 안경 개발 납품사기도 하고, 빅스비가 구글의 어시스턴트와 연동해서 인공지능 서비스 확장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협업 요청을 한다면 이렌텍에 상당히 그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자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V2X 100대의 단말기를 공급한 바 있고요. 스마트 화이의 시범도로에 납품을 했습니다. 최근 사모펀드에서 9만 주 매집이 됐고, 외국인에서 19만 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어떤 개미할기를 이용해서 물량을 좀 받아가는 형국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종가까지 가능하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5,4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번 모터스인데요. 3번 모터스는 전기차용 감속기와 자율주행용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수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용 감속기는 상해 자동차, 우리 얘기하는 상해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용 버스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납품 진행하고 있고요. 포스코 계열사와 납품 진행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차의 제네시스와 i30의 자율주행 SCC 컨트롤 크루즈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오늘 그 후성과 LG모티리얼즈 급등하고 있는데요. 굳이 삼성모터스가 전기차의 어떤 모멘텀에 발휘해서 빠져나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가부터 종가지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5,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다음에는 SN코아인데요. SN코아는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서 수주가 제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3일 전에 SK건설을 통해서 SK케미칼 울산 공장에 자동화
창고를 수주를 진행한 바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 17,000원 전후에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야 됩니다. 다음에 TPC인데요. TPC는 스마트 팩존에 관련해서 특화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 팩존 수주기 되면 여전히 살아있고요. 모션 컨트롤, 공업 자동화 부품, 3D 프린팅, 협동 로봇 등에 대한 어떤 공정 자동화에 대한 스펙을 갖고 있고 그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특화된 기업이라 판단합니다.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신정부가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서 상당히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현재 차이나스타와 OLED 생산 라인 T4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납품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달부터 아마 납품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1분기에 매출이 22.5%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전을 했기 때문에 2분기 호실적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종가까지 강행하고요. 목표가 1만 원, 손절가 6,35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마지막에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그 가전, 특히 세탁기와 에어컨, 의료 건조기에서 상당한 그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어떤 적자나 그런 부분을 불식하고 남음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는데요. G6와 기타 또 향후에 나타난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1분 후실적이 여전히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눌림이 발생될 때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직접으로 매수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9만 원 그대로 가져가고요. 손절가 6만 9천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이렌텍부터 LG전자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들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4477번님, 동성화인텍 6,300원 가격이고요. 20% 비중이라고 합니다.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거를 제가 추천해서 사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근데 빠졌던 부분이 이제 공장이 일부 좀 정지가 됐는데 그 부분이 사실 악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유 쉬고 있는 공장을 좀 가동 중지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그 글로벌 조선 쪽의 수주 모멘텀을 보면은 LNG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하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의 LNG선 위주의 그 업체 조선은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의 조금 일부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의 현재 구간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얘네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실적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수주가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LNG선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수주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환경이 진행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는 한국 카본이랑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 두 업체가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분할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는데 우려는 좀 기우일 수 있다. 오히려 분할매수 관점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9번님께서 라이트론 7,400원에 10% 비중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박남열 부장님 가볼까요? 네, 이 동사의 흐름에 대해서 좀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네, 현재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3월 29일 날 110만 주 커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3월 29일 110만 주 음봉 그 캔들이 발생되면서 가짜음봉이 발생됐고요. 그 이후부터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4월 19일 날 83만 주 거래되면서 8,500원까지 양봉 캔들 나왔죠. 그리고 좀 흔들어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양봉 4개, 5개 지금 출현하고 있는데요. 나올 물량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7,400원에 들어가셨다면 이 동사를 어떻게 보시냐면
유일하게 작년에 5G 통신 장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HFR이라고요. 여기에 대주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동사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하나는 뭘 보셔야 되냐면 3자 배정 유수항 증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3자 배정에 들어갔던 대주주들이 라이트론에 대해서 오너에 대한 어떤 신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동종목은 어느 쪽에 보셔야 되냐면 7,750원 돌파하게 되면 매물이 없게 되기 때문에 물량을 좀 먹어가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산텔레콤, KMW, 라이트론 다 5G 관련해서 급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대응이 있기 때문에 이 동종목 먹어가십시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트론 조금씩 더 모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저희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지문상 대리 종목 이야기 다시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신규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GS 리테일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발빠른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내수주는 포트폴리오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이제 내수주에서 성장을 프리미엄을 줄 만한 업종이 이제 편의점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BGF 리테일이랑 좀 비교될 부분은 이번에 아이코스가 BGF 리테일을 통해 가지고 유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은 오버해서 좀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실적이랑은 그렇게 큰 연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디스카운트 받았었던 요인은 그 GS 리테일을 통해서 호텔을 하나가 이제 지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단기 악재적인 부분은 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에 흑자 전환이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소규모 합병을 했는데 CJ그룹이 올라가는 주요 요인이 올리브영 때문에 올라가는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번에 GS 리테일이 흡수합병한 자회사가 왓슨스 코리아를 합병을 했습니다. 왓슨스 같은 경우는 드럭스토어와 국내 2위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리하게도 왓슨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왓슨스 코리아 지분을 100% 흡수 합병을 했었던 부분은 주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안정적인 기반의 성장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GS 리테일도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3일 정도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추세는 깨지지 않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요 조선사들과 EPC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빠졌었던 요인은 아무래도 유가가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빠졌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가이던스로 보게 될 경우에는 유가는 올해 $50 이상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오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쉼없이 주가가 좀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신고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에어컨 판매량이 굉장히 좀 급증이 돼가고 있습니다. B2C도 B2C지만 B2B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매출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생활 속의 아이디어로도 주식을 고를 수가 있으실 텐데, 여름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으면 당연하게도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특히 에어컨 판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텍이라던가 위니아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계절적인 테마가 테마지만 결국 그 테마도 실적이랑 연관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할 거고요. 그리고 오텍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테마도 테마지만 실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만한
친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바이의 홀드 관점으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NS텍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었던 요인이 이틀 전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년 주가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었던 하루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한 260만 주 정도 터졌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거래했었던 거래량 중에서는 제일 많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U자형 패턴으로 상승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기업 내용으로도 보더라도 V낸드 쪽 특히 이제 직접 고도화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노광 공정에 대한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포토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신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3 안에 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램시마라는 것 때문에 제네릭 시장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비교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기술력이 빠른다 하더라도 램시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셀트리온을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숏 그리고 셀트리온 롱 이러한 포지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코스닥이 간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매수가 99,000원, 목표주가 12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눌려있었던 셀트리온 이제 좀 갈 때가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박남일 부장님 5종목도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지금 현재 또 하나 신성델타테크를 또 이제 말씀 좀 드리겠네요. 신성델타테크 예상했던 대로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요. 2분기, 3분기 성수기에 진입되기 때문에 동사 에이전트와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에어컨, 전기차에 대해서 공급 확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이 부품은 국내에서 국산화되는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LS산전하고 신성델타테크인데 공시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죠. 요거에 대해서 공급 확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L전자의 전기차의 부분과 전기차 배터리 팩이 지금 납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흡수 합병한 신성 FS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 LG 디스플레이의 OLED 공정 자동화 라인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에 굉장히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델파이 이 자동차 부품 회사로 공급이 진행된 바 있고요. 수주 규모는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급도 계속 진행 좀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해드리는데 작년에 10월 21일 날 208,855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BW죠. BW가 전환되는데 요 종목이 보험사에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16,674조가 나오면 전량 다 매도가 됐기 때문에 공급 매물이 없는 상태가 돼서 동산 신성델타테크는 어느 가격대에서 보셔야 되냐면 신성델타테크는 가격대에서 보실 때 3,750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매물 완벽하게 먹고 갑니다. 따라서 흔들어대면서 가져가고 있다는 걸 체크볼 필요했다.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8세대 OLED에 대한 OLED 라인에 대한 추가 증설 기대감이 좀 살아있고요. 이걸 P10이라고 그럽니다. 파주 공장에 새로 짓고 있는 P10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에 10조 원 투자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형 LCD와 중소형 OLED 순으로 투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에서 매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됐고요. LG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아니라 박스권 돌파했다는 부분으로 접근하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4만원, 손절가 3만원 제시됩니다.
세 번째는 LG 세미콘인데요. LG 세미콘은 LG 디스플레이에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고객사의 그 OLED 디스플레이 채택으로 인해서 드라이브 칩 덤핑이라는 그 부품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사 매출 최종 납품자가 LG 디스플레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구조가 LG 디스플레이 매출이 늘어나면 LG 세미콘은 자동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LG그룹의 반개 기업으로 반도체 칩과 패키지의 설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OLED 패널 사용 확대로 인해서 LG와 삼성의 주문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불허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요. 종가 공략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목표가 4,500원, 손절가 2,400원을 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신한인터텍인데요. 신한인터텍은 효성 계열사로 제가 소개를 여러 번 시켜드렸고, 음봉이 9일 전에 음봉 났던 가점봉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 진행해보십시오 말씀드렸던 분들은 지금 현재 7% 이상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OLED 패널에 대한 어떤 필름 공급 확대가 진행되기 때문에 종사 2분기,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에서 진행하고요. 머프가 7,000원, 손절가 3,5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인데요. 효성은 지주회사로 전환 기대감이 좀 살아있고 1분기 호실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역시 기대해 볼 바는 아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폭이 올라가고 있는데, 효성은 그 거래량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 14만 4천 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부터 효성까지 박남열 부장의 5종목 들어봤고요.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가면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31번님께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 종목 3,700원 평단가고요. 비중 20%라고 합니다.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회사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가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한 800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1분기가 16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주요는 내용으로는 IoT 소형 카메라 이것저것 붙인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반등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위주로 주식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결론은 이 실적을 보시고 좀 접근을 하시되, 스몰캡 종목 투자하시려면 적어도 시가총액 3,000억, 4,000억 이상짜리를 하시는 게 실적 컨센서스 가이던스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떠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3,700원인데 지금 2,890원이거든요. 좀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매도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이 방향을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21선 구간이 돌파가 돼야지 다시 한번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일평균 거래량이 너무나도 적고 그리고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300원 이상 돌파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보시라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박남일 부장님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59번님께서 삼보모터스 6,3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차트 한번 좀 찍어보실래요? 네, 일봉 차트 좀 올려보실래요? 네, 일봉 차트 보시면 3월 16일 날 260만 주 거래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그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7,000원 초반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 캔들이고요. 4월 17일 날 105만 주 거래되면서 음봉 캔들 나왔죠. 그리고 7,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보름 동안 양엄 하면서 거래량은 6만 주에서 7만 주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반 개인들이 과거에 7,500원, 8,000원대 물려있었던 그 물량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미할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사는 3번부터 쓴 해마다 배당하는 기업이고요. 1분기, 2분기와 3분기 상당히 노려볼 종목 중에 하나라고 탑픽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이 종목 보시면 중국 상해 자동차의 전기차 감속기가 납품을 진행되고 있고 전기차에 들어간 버스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기차인데 버스로 들어가는 감속기에 대한 납품이 중국에서는 얘네들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사가 이런 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GM 신차 라인에 1032억 정도의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미 500 정도 수주를 진행하고 있죠. 또 하나 자율 중에서 핵심 부품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커버라는데 이게 이미 7종 개발이 돼가지고 현대차에 납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차 i30, i30에 지금 나가고 있고 만도가 협의돼서 요번에 SC 커버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왜 못 가냐? 일반계인들이 접근 못하도록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물량은 갖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 저희가 넥스트 칩이나 넥스트 칩을 제가 소개시켜서 드렸을 때 6,000원대 한 3개월간 고생했죠. 그리고 주가 우리 100%씩 냈습니다. 동종목 동일하게 물량 모아가 싶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량 조금 더 모아가도 된다.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3시 25분 벌써 49초 지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박남열 부장님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 했고요. 자, 지금 동시호가 진입을 해 있습니다. 저희도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살펴보러 가봐야 되겠죠.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60포인트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2360선에서 오늘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전 시간대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2360선 딱 턱걸이 하면서 현재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2357포인트, 2360포인트가 무너졌었는데 이내 회복을 했고요. 상승 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폭이지만 강보합권으로 2367, 2368포인트까지 움직이다가 현재 장 후반 쪽에 조금씩 밀리면서 2360선까지 다시 한 2시경부터 밀려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외국인이 여전히 사는데요. 개인이 매수 물량 많이 늘렸습니다. 1417억 원까지 늘렸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326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정말 많은데요. 225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연기금이 오늘 1000억 원 넘게 1057억 원이나 갖다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314억 원 금융투자 매도, 투시는 161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모두 상승하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사가 지금 협상을 오후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잘 되면 내일 또 주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강보합권이고요. 삼성물산, 포스코 약보합권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많이 빠집니다. 26만 5천 원대까지 현대모비스는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666.58포인트 마감이 예상이 되고 이대로 마감이 되면 오늘 장중 고점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인데 지난주부터 이런 약간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661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지수가 666.58포인트 현재 부근 고점까지 지금 쭉 올라오는 모습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눌려있던 코스닥 시장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살펴볼 텐데 기관이 다시 삽니다. 기관이 11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434억 원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380억 원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가운데 투신이 6억 원, 연기금이 107억 원 지금 현재 순매수하고 있는 주체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조금 전에 지문상 대리와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하면서 이제 10만 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램시마 또 트록시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가 좀 눌려있던 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고요. 108,000원 마감 예상입니다. 메디톡스, 로엔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CJENM만 지금 약보합권 8만원 회복하지 못하면서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5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5위 종목 SK머티리얼즈 20만원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20만 600원에 20만원 안착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 고미팜 약보합권이고요. 슈젤은 1% 가까운 상승, 바이로메드도 하락권에서 지금 상승권으로 올라오면서 100원 상승, 소폭이지만 강보합권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이 강한데요. 특히나 게임빌, 컴투스 이 두 종목 오늘 강합니다. 게임 대형주 가운데서는. 컴투스가 4,100원 상승하면서 지금 13만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장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코스피는 파란불, 코스닥은 빨간불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2360선은 지킨 것 같은데, 자, 마감 시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의미 있는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가는 펀드들이 좀 매도가 물량이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대형주 주도주가 조금은 부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코스닥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은 헬스케어 업종들이 다시 한번 주가 랠리에 가세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2360포인트는 지켜줬고요. 2360.14포인트 0.3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666.46포인트 0.63% 상승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현재 1124원에 마감이 되면서 5원 70전 상승했습니다. 원화가 오랜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장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한진, 카카오, 이엠텍, 기업은행 4종목이고요. 4월 13일 한진과 이엠텍을 4월 20일에 카카오를, 기업은행을 5월 18일 목요일에 각각 매수했습니다. 수익률은 보시다시피 27.6%, 17.8%, 14.9%, 7.3%로 골고루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증권 버버지점의 이영환 차장, 카카오와 삼성 SDS, 롯데시스템즈 5월 19일, 5월 26일, 6월 2일 각각 금요일에 모두 매수를 했고요. 10%, 6.5%, 5.8%의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주성엔지니어링과 슈프리마 4월 7일 금요일과 5월 26일 금요일에 매수했고요. 27.6%, 16.1%의 수익률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주성엔지니어링과 진성TC 4월 19일과 3월 15일 수요일에 각각 매수했고요. 17.9%, 7.6%의 수익률입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동아지질 3월 14일 화요일에 매수했고요. 수익률이 무려 32%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LG디스플레이 4월 24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15.4%의 수익률. 오늘 함께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솔본 종목 4월 26일 수요일에 매수했습니다. 14.3%의 수익률입니다. 수익률들 화면을 통해 쭉 만나봤고요. 수익률 점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진, 카카오, 이엠텍, 기업은행까지 모두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좀 AS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한진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실적 턴어라운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리스크라고 하면 한진해운 관련된 리스크가 주가에 하락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했었는데요. 한진해운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특히
특히나 이제 한진해운 신항망 부분에서 물동량의 한 70%를 가지고 있던 한진해운이 빠져나가면서 실적이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2M이라는 세계 최대 해운 동맹에서 물동량의 80%를 계약하면서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해소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올해 본업인 택배 사업도 계속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 심리 지표 개선 그리고 택배 물동량의 증가 이로 인해서 본업인 택배 사업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가 돼서 한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카카오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게 되면 카카오는 1분기 때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의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인 광고 매출이 증가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있을 카카오뱅크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주가의 긍정적인 이벤트가 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릴레이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EM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서 신제품 좀 딜레이돼서 출시가 되는 바람에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2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좀 본격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BA 스피커 개발 그리고 제품 사업의 호조 이 때문에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출시한 제품에서 톤 플러스 프리라는 제품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 기대를 충분히 좀 반영하면서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15,000원 목표 주가에 충분히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편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업은행은 여전히 은행 업종 내에서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증시 자체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금융주들은 하반기 때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은행 업종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기존의 과거보다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KB금융이나 다른 금융업체들 같은 경우에 PBR이 한 0.7에서 0.8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기업은행은 아직까지도 PBR이 0.45배 정도 수준입니다. 하반기에 있을 KTNG 주식 매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PBR은 0.4 언더로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은행 업종 내에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방금 말씀드린 주식 매각 차익에 따른 배당 재원 마련에도 향후에 배당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본업인 은행 업무에서도 최근에 좀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은행 업종을 편입하시기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업은행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률 점검 4종목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 했고요. 내일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장 모두 정리가 됐고요. 내일장 정보까지, 내일장 일정까지 봤으니까 저희도 내일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 사실 시장 마무리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도주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내수주 별로 내키지 않는데 이걸로 얼마나 먹겠어 라고 하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오뚜기나 한섬이나 LF 이런 신경도 안 쓰는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30%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보다 발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순환매 장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들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2015년도에 그 코스닥 지수를 800포인트까지 안착시켰었던 요인이 결국은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렸었는데요. 올해 지금 중소형주 실적 보면은 컨센서스가 2분기 컨센서스가 어닝이 기대 이상으로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를 계속적으로 증권사에서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소형 코스닥 업종에 대한 성장주들도 다시 한번 좀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내일 한번 볼까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진 모다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넘게 빠졌더라고요. 네. 예. 일단 이 회사는 기본 본업은 이제 모바일 라우터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1분기 실적을 뜯어보면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나왔고 순이익은 적자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 요인이 결국은 본업에서 일정 부분 좀 손실이 났고요. 그리고 반대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 40억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좀 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멘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템베이랑 아이템매니아는 결국 리니지의 성패에 따라서 매출 여부가 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의 그러한 아이템 거래소는 주 매출이 이제 리니지를 통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고요. 특히나 리니지 레볼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리니지 M이 사전 예약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템베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트래픽을 좀 체크를 하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무슨 아이디를 그냥 공짜 생성하고 있는 아이디를 팔아도 현금으로 얼마씩 판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만큼 리니지 M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질 거고 리니지 M이 성공적으로 6월 21일 날 출시가 될 경우에 모다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다시 한번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은 10일을 발행을 했던 요인이 오버행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행사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적으로 빠진 것보다는 단기적인 유동성에 대한 이슈로 좀 빠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또 종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셀트리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셀트리온.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을 좌지우지했었던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삼성전자가 셀트리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가증권 시장을 움직이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 3년 전에는 코스닥 시장을 움직였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많이 좀 소외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무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이오시밀러라는 부분이 저번 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학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램시마가 결국은 제네릭 시장까지 좀 잠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성장성에 대한 요인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을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결국은
동종업종이고 그리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업종인데 셀트리온이 기술력으로나 뭐 성장성으로나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가 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이고 셀트리온은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요인만 제거한다면 셀트리온이 훨씬 더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짧게 한 종목만 가볼까요? 네, 짧게 인터로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여학생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인터로조라는 주식은 생소할지언정 수지그레이라고 아마 자녀분께 한번 물어보면은 다들 수지 광고하고 있는 컬러렌즈구나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줄만한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로 일반적인 컨택트 렌즈도 컨택트 렌즈지만 컬러 렌즈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 그리고 하반기 헬스케어 업종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터로조 같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로조까지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진문상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리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행복한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